올해 세종교육은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대 핵심 과제인 첫째, 기초기본능력 강화, 둘째,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셋째,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이 세 가지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 정책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효율이 되는 인력 대배치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은 3국 1관 1담당관, 13과 53담당 3센터에서 3국 2관 1담당관 11개과 51담당 1센터, 그리고 직속기관은 6개 기관 17부에서 5개 기관 14부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상급 국장급 본부장을 포함한 4부 11담당 100여 명 규모의 직속기관인 학교 지원본부의 신설입니다. 교육청 인원의 승진 없이 배치를 바꾸어서 이루어내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에 흩어져 있던 교육활동 지원 조직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학교 교육지원센터, 학생화해중재원, 시설지원사업소를 학교지원본부에 통합했습니다. 더불어 7월의 출범과 동시에 학교 지원 업무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출범 준비단을 꾸려서 주요 업무를 확장하고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누리집 개설 같은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교육 철학을 담는 구체적인 작업이면서 실천의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가 결정하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 역량을 배가시키는 과정이며 앞으로 세종교육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본부의 4개 부서별 역할 그리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과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 통합 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의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행정 지원을 실현하였습니다. 학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행정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행정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학교폭력 심의와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안 처리 지원을 목표로 학교가 원하는 밀착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하고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와 관계 개선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초기관인 학생화해중재원이 학교지원본부 소속 화해중재부로 개편합니다. 화해중재부는 기존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 사안을 더욱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심의 전에 준비 과정을 보고서 검토, 보완조사, 담당자 협동협의 등 총 3단계로 거치겠습니다. 30명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와 보고 등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고 상주하는 전담 조사관 4명의 지속적인 사안조사 지원을 통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교육관계 형성과 회복에 이바지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 관계 회복 대화 모임을 꾸준히 운영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서 학생 간 충분한 소통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소하고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화해금제로 소속인 우리 아람센터에서 치유와 회복, 학부모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술, 정보, 시설 분야에서 학교가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 시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정보와 업무 통합 지원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5년까지 순차적으로 1인 1 디지털 학습 기기 보급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학교의 기기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테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미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목적 교실에 대해서 본부 전민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는 세심한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조직 재정비나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관 설립의 배경과 기관의 운영 목표 그리고 성과가 모두 학교 교육 활동 지원으로 수렴하는 명료한 과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창의적인 모델로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그래서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는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정책이 일정한 틀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 학교 지원 본부에서 추진할 지원 방법은 더 다채롭고 더 진취적이고 유연하다는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본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지원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청포도가 영으로 가득 세종교육의 풍요로움과 신선함을 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와 본부는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동료적 관점으로 손을 맞잡고 새롭고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꼭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학교 지원본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가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학교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청 상향식 정책 마련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 너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자기 일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그것이 전혀 의도치 않게 학교로서는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받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 인력의 100명을 빼서 온전히 제가 심하게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출범할 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응하도록 하고 좀 기다려보자. 우리가 요일을 해야지 하고 학교에다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데 빨리 답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학교로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냥 100명이 모여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요청이 안 들어오면 학교에 직접 가서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의견 듣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대신 본청의 기능은 최대한 학교로 지시하거나 학교에 뭔가를 요구하는 기능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그 대신 원래 조금 앞에 말씀하신 대외 협력 기능이나 교육부와의 소통이나 이런 일들은 충분히 별도로 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큰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그냥 먼저 드립니다. 네.
교권보호 문제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서해초 이후에 정말 선생님들은 근무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관련한 국회의 노력으로 법도 일부 제정되고 했는데 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크게 안전해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라는 거고, 특히 이제 교사노조 쪽에서 조사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화해중재 문화 이쪽을 통해서라도 단순히 학교 폭력 사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선생님들의 교권까지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 기분이 갑자기 네. 교권보호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이 학교지원본부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청이 본래 해야 할 기능,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기능으로 회복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에다 우리 요구하겠다. 학교에서 원래 해야 할 기능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상담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그걸 학교 교육청이 보려고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니 학교에서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육부에는 계속해서 큰 대강만, 큰 방향만 정하도록 하고 그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맞는, 우리 지역, 우리 아이들에 맞는 구체적인 그 학교 정책을 세우고 이걸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요 라고 교육청이 요청하면 교육청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마다 특성을 살린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각 학교의 주체로 설 때 그리고 그건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주체 간에 마치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의 이해와 교사의 이해가 막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부딪혀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실제 세종에서도 잘 아시듯이 몇몇 큰 학교들에서 전혀 공동체 간에 화합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제가 간간히 보고 들었던 것처럼.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이제 최종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셨지만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2번의 TF, 그 다음에 정책연구진의 이제 객관적인 연구를 거쳐서 그 조직원 내들끼리 좀 치열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총괄하는 학교 정책과가 이제 그 총괄하는 총괄 역할이 필요했고,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민주시민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지만 민주시민교육과에 이제 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하고 학생생활 이렇게, 그 다음에 체육예술이 있었는데, 체육예술은 이제 교육과정 속에 간다는 의미로 해서 중등교육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시민 생활교육에 대한 부분 학교 정책과로 가서 유초등이나 총괄적으로 중등까지 하는 민주시민 생활교육 담당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 기능적으로는 좀 더 전체 교육청의 교육국을 총괄하는 역할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그게 운영이 될 때 얼마나 또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최종 뭐 이런 거는 교육관님이 결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교육 공동체 전체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